그래서 고려 대상은 지수보다 업종과 지금 종목들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종목 위주로 보는데 코스피 내에서 철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게 뭐겠어요? 포스코 그룹 주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도 2차전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주식들 보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사실 포스코 DX 정도 빼고는 이전 상장 이슈로 좀 막 쇼스퀴즈라던가 뭐 그런 이슈가 좀 남아있는 종목들 빼고는 재미없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사실 9월 달부터 뭔가 확 흐름이 깨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유상증자 이슈도 좀 뭐 이제 되어 있다. 이제 해결되고 있지만 정말 싸죠. 밸류에이션 싸요. 밸류 싼데 지금은 추세도 하방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 장기 투자하기 참 좋은 가격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내 성향이 정말 밸류 투자나 가치 투자 분석을 잘해서 이 정도면 싸다. 싸서 엉덩이 싸움에서 버틸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신고가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서 싼 종목들 샀는데 그게 영원히 가치주인데 하고 물음표만 붙어 있고 영원히 계속 횡보해버릴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가와 상관된 GS 같은 종목들 보면요. 이거 얼마나 싸겠어요? 이거 얼마나 쌉니까? P별 0.3배인데 안 오르죠. 유가가 올라도 안 오르고 내려도 뭐 그냥 거기 그 자리예요. P별 이게 한번 봐볼까? P별 0.4배 정도 될걸요, 지금? 뭐 이런 거 사서 기다리면 망하지 않겠죠. 배당도 더 넉넉히 주고. 근데 보면 P별 0.3배까지 떨어졌네요. 0.3배. 뭐 이런 종목 사면 망하지 않겠죠. 근데 요 위에서도 PBR 싸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더 싸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에는 저는 일단 추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이 추세가 제대로 돌아설 때까지는 저는 일단은 그 기회비용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언제든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왜냐면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나중에 상장할 때 분명히 예전에 LG화학 주목받았을 때처럼 그런 랠리가 저는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랠리가 오는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서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 랠리가 언제 올지 또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올 때까지는 내 예상과 다르게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엄청 싼데 안 오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횡보 하다가 추세를 뭔가 만들어내고 정배열돼서 조금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기회비용 있는 동안은 다른 걸 매매하고 그 기간 동안에서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가 그랬잖아요. 싸다라고 좋은 주식들을 샀는데 2차전지주만 계속 갖고 2차전지들을 가치주나 성장주라고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2차전지를 제 주변에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못 먹었던 수익을 못 냈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답답했을 부분입니다. 내가 싼 주식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한국 시장은 이 사이클 간의 명확한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그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도주가 뭘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라고 들어가면 싸서 편하긴 하겠죠. 이익 내고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길어지면 굉장히 좀 고달픈 게 사실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제외해버리고 차라리 추세가 만들어지면 하겠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이제 그만하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빠지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빠지지도 않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신고가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매매를 좋아를 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물리면 어떡하냐에 대한 질문이 사실 제일 많아요. 여기서 물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잘 나가다가 여기서 물려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신고가 매매 또는 추세 추종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네, 지금 시장에서 적응이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공부도 해놨고 이제 신고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이 내가 예상한 대로 올라가면 그 추세를 쫙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내 예상과 다르게 추세를 깨고 다시 내려왔다거나 또는 내가 이 주식을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내 전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 금액을 넘어섰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추세 추종으로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데니스도 있고 뭐 레리 하이트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승률이 제가 알기로 캔슬림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있죠. 손잡이 달린 컵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종목 매매하면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만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종목은 손절한다는 거죠. 대신에 나머지 3, 4종목들이 손실을 다 커버할 만큼 추세 추종으로 수익을 난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은 하이닉스가 여기 있고 조금 10%만 샀다고 치는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는 거죠. 불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더 못 사고 내려올 때 물타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잔고는 물타기 해가지고 손실률은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음은 그 순간만큼 요만큼만 올라가면 본전이 돼라는 순간적인 위안은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밀어서 내려와줘 버리면 손실금이 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물타서 올라가려면 또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딩이 추세 추종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들을 이거 종목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해서 물타기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닥이라고 샀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두들겨 맞는 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생각을 해보면 내려가는 주식들은 더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았고 지금 딱 시장이 딱 그래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과대낙폭과 추세 추종 그 둘 사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아예 그러니까 뭐 과매도를 보는 지표들 중에서 뭐 이격도라던가 엔벨로프라던가 뭐 벌린저 밴드라던가 너무 과하게 빠졌던 종목들은 이제 올라올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던가 아니면 아예 세게 가는 종목들 있죠. 오늘 보면 오늘 생각했던 종목들이 뭐였을까요? 반도체 중에 유진테크 네 이런 종목들 차라리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지만 사실 빠지지 않았거든요. 신고가는 종목들 그리고 심텍 이게도 그렇고요. 오늘 막판에 뭐 시장이 밀리면서 다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 덜 밀렸어요. 확실히. 하방에 있는 것 대비 더 밀렸는데 오히려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 매매가 나왔고 이런 종목들은 매도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양봉을 지켜내거나 그냥 윗골이 달리는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같이 시장이 좋은 장이 와버리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더 세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LG, 삼성, SDI 봐볼게요. 그냥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인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과대낙폭이 됐다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위에 보면 어쨌든 간에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 이런 데 닿으면 다 매물이에요. 또는 가격 저항들이 계속 있겠죠. 뭐 오늘 뭐 55만 원 매물일 수도 있는 거고 이평선 매물일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대를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차트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다. 그러면 위에는 없잖아요. 물론 여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오래된 저항이고 여기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상대적인 저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저항들이 더 오래 캐캔 묵은 저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저항들은 이제 많이 해소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하방 추세에 있는 예를 들어서 LG, 삼성 SDI나 LG화학, 엔솔들을 보면 뭐 디스플레이를 봐도 올라갈 때마다 여기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요런 어제 화요일 같은 그런 급락이 나왔을 때에 한번 단기 반등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 하나 아니면 아싸리 아예 세게 가는 종목들 차라리 하이닉스 같은 것도 대형 중에서는
차라리 위에 조금 물량이 부담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애매하게 오늘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애매했다고 봤거든요. 이런 것들 있죠. 분명히 여기서 한번 반등해가지고 요 21선은 저항을 넘었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도 저항이고 아래에 내려오면 또 밑에 있을 것 같고 근데 과대낙폭도 아닌 것이 저항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직 완전히 방향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확 꼬꾸라지면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위로 올라가면 다행이긴 한데 위에는 또 얼마 못 가서 또 저항이 있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한번 매매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흘려보내는 거죠. 차라리 오늘 장 마감하면서 쭉 돌려보시면서 아예 지난주 때처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제가 이번 주에 과대낙폭으로 삼성전자가 왔는데 이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이었는데 이게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제 과대낙폭을 저도 자주는 안 쓰는데 대형주요 때만 쓰는데요. 볼린저 밴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부셨을 때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삼성전자 1년에 사실 몇 번 안 오거든요. 이런 자리들하고 여기서도 했었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이런 1년에 몇 번 안 오는 과대낙폭 자리들에서만 매매할 만 하거든요. 이런 자리들에서만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 사실 지금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SDI 이런 거는 지금은 방향이 무조건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희망회로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아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비관론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말고 아예 훅 밑으로 내려가서 반등을 기대해 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확 올라가서 더 센 놈이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아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DIC. 네. 이것도 DIT죠. 이런 것들 보면 아예 센 놈이 더 세져 버리는 오늘 조회수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 오늘 물론 어젯밤에 시간에서 좋았지만 또 세론이 돼버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세게 맞았는데 이런 주식들 차라리 정배열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차라리 이런 것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봉 말고 주봉상으로 일단 주봉 이평선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얻어 터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장이 안 좋으면 좋은 종목도 얻어 터지고 안 좋은 종목 더 세게 얻어 터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센 종목은 더 세집니다. 분명히. 대신에 올라가는 종목 바닥에 있다가 시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소외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지 못해요. 선택받을 수도 있지만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센 놈이 항상 더 셌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매매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보면 HBM들이 전반적으로 셌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그랬고 그 다음에 STI도 그랬고요.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원익 IPS 이것도 이제 슬슬 뉴 HABM으로 관련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그냥 이런 종목을 사서 내가 분석한 대로 뚫고 올라가서 지금 33,000원이지만 39,000원 뚫고 4만원 뚫고 해서 여기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사서 내 종목이 신고가를 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아니면 이거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내 잔고의 5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가 있기를 원하는 방법은 그냥 거기 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봐보세요. 자, 에코프로 제가 좀 약간 위험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에코프로도 자 여기서부터 신고가였잖아요. 네. 누구는 18만 원이 비싸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딱 그 주봉상으로 뚫어내는 이 첫날 2월 초를 봐볼까요? 2월 초. 자,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근데 2023년 2월 달 뚫고 올라갈 때 요때 따라붙더라고 하더라도 신고까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사라고 했던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12만 원, 13만 원대 봤는데 이거를 17만 원에 사라고 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추세 추종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잔고에 이런 종목을 얻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데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기까지를 기원하는 건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가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거에 대한 배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추세가 있는 가는 놈이 더 간다. 주식에는 추세가 있다. 라는 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한 주라도 연습 삼아서 가는 놈을 더 사서 하는 연습. 물론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시세를 간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시대를 바꾸는 업종과 종목이 올라갑니다. 네, 바꾸는 이거 전기차가 그랬던 종목이고 전기차가 정말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뭔가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로봇도 그랬었고요. 로봇도 가능성이 있죠. 로봇도 사실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지 우리가 청소기나 뭐 그냥 카페 같은데 또는 뭐 서빙용 로봇 정도만 있지 우리 일상생활에 아직 로봇이 깊게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분명히 대시세가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일단은 많이 꼬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고령화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잘 공부해 보셨다가 뭔가 확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있었을 때 그 종목들이 정말 큰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